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현재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진안 6.5mm, 남원 4.7, 전주 2.1mm 등이며 동부 산간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원광대와 우석대에 설치된 공자학원은 한중 교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중국인 강사들의 임금 체계 등을 문제 삼고 나서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원광대에서 문을 연 공자학원입니다. 한중 학술 교류와 어학 교육을 위해 중국인 교수와 전임 강사 등 7명이 한국으로 파견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선발부터 월급까지 모두 중국에서 책임지고 성적 우수 학생들은 유학도 보내주다 보니 대학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우석대 공자학원에도 11명의 강사진이 연간 400명가량의 학생과 시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선발돼서 오셔가지고 수업 받는데도 더 좋은 감이 있었고 비용도 더 저렴해서 저희들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자학원의 앞날은 한중 관계처럼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중국인 강사들이 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E2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용계약서와 강의 시간표 등을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사 월급이 대학을 통해 지급되지 않아 소득 추적이 되지 않는 점 등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뒤늦게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한 겁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면 국내에 세금을 근로소득세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공자학원은 난처한 입장입니다. 학원 설립 당시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학원이 있는 120여 개국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다른 계약을 요구하는 데다 사드로 인한 양국의 갈등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비자가 이제 거부가 된다면은 시간표를 다 짜놨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폐강 사태가 오고 뭐 그럴 가능성이. 강사들의 중국 복귀가 이달 말부터 시작돼 신학기 전까지 중국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자학원 운영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의당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선 국면에 역할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도내 의원들은 최근 들어 잇따라 서울에서 만남을 갖고 전북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무기력한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일부 당원의 민주당 복당 등 당 이탈에 대한 경계 움직임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한 사립고 행정실장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5,100만 원 상당의 학교 공금을 횡령해온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학교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출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올 상반기 잇따라 착공될 전망입니다.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자치단체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해상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오는 4월 새만금 풍력발전단지가 착공하면 이곳에서의 어업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4월 방조제 안쪽에만 풍력발전기 28기가 설치되는데 조업을 해온 어민 300여 명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어민들이 한 200여 척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항도 하나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대책도 마련 안 한 상태에서 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풍력단지가 내부 개발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대놓고 반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풍력단지를 완공할 방침입니다. 빨리 SPC가 구성돼서 실시계획도 하고 어민들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앞서 고창 앞바다에 들어설 서남해 풍력단지는 다음 달 착공됩니다. 부안군이 당초 공사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을 불허하고 전라북도 역시 행정심판을 기각해
사업이 무산된 듯 보였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우선 1단계로 20개의 풍력 발전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부안과 고창 어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리고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감성에서도 하지 마라, 사업 타당성이 없다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해상풍력. 자치단체의 중재마저 힘을 잃으면서 어민들과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시내 하천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반쯤 전주 중화산동 삼천 인근 언더패스 도로에서 길이 120cm, 몸무게 15kg가량의 수달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최근 언더패스 개설로 수달 등 야생동물 로드킬이 잇따르고 있다며 차량 속도 제한이나 야간 통제 등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에 특화된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진안군의 110세대와 무주군의 5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군에서는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개발공사는 건설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추진합니다. 농어촌 임대주택은 농기구 창고와 텃밭 등 농어촌 현실에 맞춰 건설되며 지난해 장수와 임실에서 100세대와 95세대가 착공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